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 디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제목에 있는 단어 중에 이 주민 참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오죠? 자, 먼저 볼까요? 밑에 보면 예준이라는 학생의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의 일을 공공기관에게 완전히 맡기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우리 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반의 일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맞죠. 우리 반의 일은 우리 반 친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의 일을 만약에 6학년 언니 오빠들이 와서 해결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해결을 해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은 비슷한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보면 이 지역 문제는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또 시청이나 도청 이런 공공기관에게 모든 일을 맡겨버리면 그쪽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걸 민원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저번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들 이야기했었었는데요. 그때 우리 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시설 부족 문제 기억하나요? 이렇게 버스 노선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보다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런 주민들의 필요를 공공기관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이야기하는 주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민 참여란 바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는 것을 주민 참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다양한 일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공청회에 참여하는 건데요. 공청회란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전문가 그리고 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회의예요. 그리고는 주민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는 주민 참여에도 참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에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가장 이렇게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자리가 주민회의가 됩니다. 또는 이렇게 누리집을 이용해서 그때 여러분들이랑 얘기했었죠. 그럼 민원실, 인터넷 민원실 등을 이용해서 누리집에 의견을 올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한 번씩은 봤는지 모르겠지만 서명운동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예준이네 아버지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일에 참여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시민단체예요. 여러분들 이 시민단체를 그 전에 디딤 영상에서도 선생님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자 회의를 했을 때 바로 여기에 시민단체의 대표라고 해서 참석하는 한 사람이 있었었죠. 자, 이 시민단체를 오늘 우리가 무엇인지 배우는데요.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 모인다는 거겠죠. 그리고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 자, 이게 바로 시민단체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이 시민단체는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 교육,
정치, 문화, 청소년 등 아주 다양한 분류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민단체는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여러 개의 시민단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시민단체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밑에 보면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그 다음에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단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주민 참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밑에 보면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마을의 안전지도예요. 이렇게 다 같이 만든 안전지도에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집에 갈 수 있는 안심기갓길, 그 다음에 이렇게 CCTV가 있는 안전구역, 그리고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청소년 우범지역 등 이런 부분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 안전지도예요. 자, 옆 밑에 이 지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여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제작에는 마을을 잘 알고 있는 각종 단체, 다음 파출소, 초등학교와 학부모, 학생 등이 직접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이 안전지도를 만드는데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의 문제는 이 지도 제작에는 마을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이 마을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안전지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주민이 참여한 주민 참여 사례는 바로 주민투표입니다. 자, 주민투표는 지역의 일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알아보려고 실시하는 투표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볼까요?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투표로 문제를 해결해요 라고 나와 있죠. 자, 땡땡구에서 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고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이 예산이란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돈을 이제 나라에서나 우리 세금으로 만든 이제 지역을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을 저는 요 부분에서는 얼마만큼 쓰고 어느 부분에서는 이만큼 쓰겠다라고 이렇게 돈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나눠 놓는 게 있어요. 뭐 교육 분야에 얼마, 그다음 뭐 도로 부분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을 나눠 놓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이 크겠죠. 그래서 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한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에 장점이 있겠죠. 자, 이렇게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심의하고 심의를 하는 게 이걸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심의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6년 동안에 약 270억 원을 아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게 돈을 아낀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예산제를 어떻게 했느냐? 예산제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들이 직접 의논한 문제를 제시하고 투표로 결정한 의견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민투표가 실제로 주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게 된 것들을 예준이와 친구들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었대요. 자,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해본 우리 지역의 문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불법 주차, 그래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준이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자동차를 불법 주차를 하지 말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자, 이게 본인들의 의견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알릴 수 있는가? 첫 번째,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준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찾아가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인터넷에 의견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누리집에 글을 올린다든지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캠페인, 뭐뭐 합시다.
불법 주차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다 받아서 여기에 차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자, 이 제목 옆에 손가락 2개가 있죠. 자, 이거는 두 차시 부분의 수업이라는 표시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방법 한번 정리해보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주민 참여란 무엇이라고 했었죠? 주민들이 자신들의 일의 주인이 되어서 직접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 그 과정에 모두 참여하는 것을 주민 참여라고 했었고요. 자, 어떤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 바로 시민단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2번째, 바로 그렇죠. 주민투표를 통해서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아주 영상이 길어서 좀 힘들었을 텐데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